그 다음은 이 동기강화 면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계 형성학입니다. 이거는 그 코치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계 형성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코치가 엄청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코칭은 안 될 수 있어요. 내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코칭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코치가 코칭 세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칭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정황이 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코칭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변화 불러일으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찾을 리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되면 이 코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코치가 했었던 얘기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코치 양성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치는 어떤 상황이 돼서도 네, 클라이언트하고 맞서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태세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는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게 맞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태세 전환하세요. 거기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그게 맞을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뭐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나중에 저한테 동의하셨어요. 뭐 아니면 되게 유명한 어떤 누구가 피터 드러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되게 고수하려고 하는 그 코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하시지 마세요. 예, 그거 하시지 마세요. 그렇죠. 예, 사회과학은 다 그 확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률에 관한 얘기고요. 확률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확률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 상황에 사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가야 됩니다. 그럼 처음엔 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코치 스스로가. 근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단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럼 나 이거 안 바뀌고 그냥 이렇게 평생 이러고 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의 뭐 그거는 선택이라서 조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쵸. 그런 게 좋은 거라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요. 나중에 급할 때가 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다 완벽하지 않아도 막 그 맨프레드 교수가 책에 그렇게 썼어요. 뭐 별 이상한 거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도 매출 엄청 내는 리더들 많다고. 그래서 이걸 다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중요한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 보세요. 이제 요 정도의 견지를 그러니까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가장 보니까 제가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형성하는 게 이제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나중에 제가 그 대화법을 얘기를 할 때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관계 형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경청은 상대방한테 정보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경청의 목적은 뭐냐?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 들어주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 형성하기가 이제 초기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초점 맞추기입니다. 얘기만 계속 들어주게 되면 이게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었던 대화 스타일에서 따라가기가 됩니다. 그거를 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당신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마약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스타일을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리더십을 좀 요즘 시대에 맞는 리더십으로 새로이 좀 리뉴얼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태도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형성하기 한 다음에는 초점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주면 안 돼요. 초점을 딱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초점을 딱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강점을 이제 유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뭔가를 실행을 해봐서 그걸 성공을 해야지 아까 말한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의 변화를 해보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저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관계를 형성하고 작은 거라도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네 가지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기강화 면담에서는 이 과정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얽매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임상적으로 보니까요, 이 네 가지 과정에 이거를 갖다가 따박따박 지켜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호흡에 맞춰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음 단계 이걸 가야 돼,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동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유발하게 건너뛰면 됩니다. 유발하게 건너뛰어요. 그래서 관계 형성도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친해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코칭을 의뢰했어요. 나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get to the point 한다라는 거죠. 그 맨프레드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프레드 교수도 CEO들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이야. 1분 1초가 그게 다 엄청난 중요한 사람들인데 뭘 관계를 형성하고 앉아 있어. 그냥 바로 그냥 중요한 문제로 그냥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관계 형성을 좀 오래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관계 형성 그냥 건너뛰어도 되는 경우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하기 이제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호흡이 길어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좀 호흡이 길어지겠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서 이제 관계 형성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실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흐름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 네 가지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본적인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